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성인데요. 나이는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지내며 산전수전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도 21살에 하게 됐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뭐가 갖고 싶냐는 고아원 선생님의 말에 가족이 갖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게 양조가 되지 못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쭉 자랐어요. 가족을 가지고 싶다는 제 바람이 살이 된 순간에도 이어진 거죠. 이제 입양될 수도 없으니 좋은 남자를 만나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서 21살의 나이에 결혼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남편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이런 말을 해주시면서 소개해 주셔서 만나게 됐어요. 아가씨, 저번에 봤던 남자 생각나게 집에 같이 가다가 우연히 내 친구 아들이랑 마주친 적 있잖아. 그놈이 아가씨가 마음에 든대 연락처 물어보길래 나이를 물어봤는데 너무 많더라. 그래도 도배하고 타일라 이런 사람이라 기술력이 좋아서 돈은 잘 번대. 그때 아주머니 친구분을 만나긴만 아들님이란 분이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인사만 대충 나눠서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누가 저를 관심 있어 하는 건 처음이라 신기했어요. 제가 만나보고 싶다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사실 소개해 주려고 하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 있지. 게다가 한 번 했다고 해 전에 아가씨가 른 좋은 남자 만나서 정착하고 싶다 했잖아. 그 생각나서 연락처 받아오긴 했다만 아가씨가 줘버려야지 그냥 만나만 봐. 아주머니는 뭔가 찝찝함과 새함을 동시에 느끼셨나요? 도대체 몇 살 차이길래 이러실까 그랬는데 남편이 30대 후반이 그래요. 나이가 많으면 저보다 더 배운 지혜가 많고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모님이 안 계신 영향이 컸겠죠. 제 또래보다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아줌마께서 받았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을 실제로 만나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를 위해 어떤 식당이 맛있는지 알아보고 분위기 좋은 카페도 미리 예약해서 데려다 줬어요. 이런 곳은 어떻게 하라는지 물어보니까 수줍게 했거든요. 같이 노가다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아저씨들이 자기 일처럼 좋아하면서 따인 분들한테 전화했어요. 저도 이런 곳은 처음인데 예정씨 덕분에 이런 데를 다 와보네요. 남편은 원래 일 끝나면 동네에 있는 허름하고 오래된 술집이나 가성비 좋은 국밥집만 간대요. 저를 위해서 용기 내 제 또래나 갈 법한 곳을 같이 가준 거죠. 남편의 그런 점이 너무 좋아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었어요. 물론 같이 일하는 공장 아주머니들이 제 말을 듣고 급하게 말리시더라고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고작 한 번 만나놓고 어떻게 그러니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연애만 하고 말아. 무슨 나이에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하니 그러다 사고쳐서 바로 결혼 꼬이나겠다. 그 당시에 남편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었거든요. 일하느라 힘들어도 저를 꼭 만나러 오는 남편에게 반했어요. 올 때마다 꽃 사다 주고 맛있는 걸 사주니까 이런 사람 없겠다 싶었던 거죠. 한마디로 남편한테 빠져 있을 때라서 아주머니들이 뭐라 하든 간에 듣지 않았어요. 그 뒤로 아주머니들이 틈만 나면 남편 나이가 30대 후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현실을 각하라고 조언하는데요. 그 나이에 사랑에 빠졌다는 다른 사람 말을 듣겠어요. 아주머니들이 남편 조건이 너무 안 좋고 어린 제가 아깝다고 하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둘러댔어요. 저도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바로 공장 일을 시작해서 남편이랑 다를 바 없어요. 오히려 남편이 저보다 조건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고 저랑 다르게 집도 있고 차도 있잖아요. 부모님도 두 분 다 계시니까 오히려 결혼 허락받으러 갔다가 제 조건 때문에 파혼 당할지도 몰라요. 제가 또 맞는 말만 해서 아주머니들이 할 말을 이루셨나요? 아주머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예쁘게 만나는 애들한테 왜 그러냐며 말하고 물러섰으나 그 당시엔 진심으로 고아라고 파혼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엄청나게 잘해줬기 때문에 결혼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쩔 때는 남편이 아빠처럼 느껴져서 의지가 참 많이 됐으니까요.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아이한테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사귄 지 6개월 만에 혼전 임신을 해서 시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절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예쁘나, 어디 갔다가 이제 왔니? 아들이 험한 일 하느라 저렇게 생겼어도 엄청 다정하다. 내가 남자를 아주 잘 골랐어. 아무리 만나봐도 우리 아들만 한 사람 없을 거야. 어머님이 이렇게 반겨주시면서 혼인신고부터 올리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니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너도 나이가 어려서 뭐 해야 할 돈도 없을 테고 애도 생겼으니까 결혼식은 천천히 올리게 굴러가고 있는데 무리하게 식을 올릴 필요는 없잖니. 어머님은 제 나이가 어리니 식을 언제 올려도 예쁘고 아름다울 거라고 해주셨어요. 그동안 시댁에서도 돈을 모아 놓을 테니 저도 저축해 놓고 있으라고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바로 식 못 올려줘서 미안하다고. 우리 아들이 평생 혼자 지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자를 데려와서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부모님을 보니 돈이 부족해 결혼식을 미루게 됐어. 더 좋았어요. 결혼식은 어머님 말씀대로 아이 낳고 여유 있을 때 하면 되니까요. 게다가 저희 부부가 돈을 모으는 동안 시댁에서 얹어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행복했어요. 제가 진짜로 원하던 가족이 생긴 줄 알았죠. 하지만 모든 게 제 착각이었어요. 그날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날이었는데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너무 고생 많았다며 저를 토닥여줘서 너무 뿌듯하고 기쁜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후조리는 집에서 받잖아. 때는 전부 다 집에서 사후조리 했어. 저는 남편이랑 같이 상의해서 조리원에 가기로 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투덜대시더라고요. 돈 아깝게 그런 데를 왜 가니? 남손보다 내 손길이 더 나을 거다. 집에서 내가 직접 돌봐주는 게 더 편할 거야. 내가 우리 딸 사후조리도 다 해줬어. 신부 말을 들어보니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더 어려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게다가 이름도 모르는 남의 손보다 그동안 잘해주신 시어머니가 더 편하긴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출산을 해보셨으니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싶어서 같이 집으로 가게 됐어요. 남편이 차를 주차하는 사이 어머님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고아원에서 못 받아본 눈치밥을 그때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가방을 내팽개쳐 놓더니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얘야, 너 보러 간다고 한동안 집안 청소를 못했더니 난장판이 따로 없다. 거실 바닥 좀 닦게, 걸레 좀 빨아와라. 아유, 나이가 들어서 시에는 무릎이 다 아프네 이러고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조리해주신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다짜고짜 걸레를 빨아 오라고 해서 정말 황당했죠. 그동안 친딸처럼 맨날 만남, 밥 해주고 집안일도 전부 다 해주신 분이라 순간 머릿속에 어지러워졌다. 바라는 어머님 말에 바로 대꾸하지 않고 생각을 좀 하다가 입을 열었는데요.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한 거 있나요? 서운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갑자기 변한 거 같아서요. 어제랑 너무 다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아들 낳느라 수고 많았다며 제 손 꼭 잡아주셨잖아요. 갑자기 남처럼 차갑게 변해버린 시호에게 하소연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러니? 그동안 잘해줬으면 됐지. 여기서 더 잘해주라고. 내가 아들 가졌다고 하니까 내가 잘해준 거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봐라. 시어머니 말씀을 듣으니 이제야 생각이 정리가 되더군요. 어머님과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임신한 상태였고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서 더 잘해주신 거였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시호가 절 진짜 친딸처럼 잘해줬다고 여긴 거였고요. 실망스러워서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지만 제가 누구겠어요? 고아원에서 시어머니만큼 심술 맞고 인성 더러운 인간들을 많이 만나봐서 대처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고아원에서 아기들 사이에서 대장이라고 불렸고 다 커서는 큰언니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라 어머님께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제가 아들을 가져서 잘해주신 거였어요. 전 어머님이 친엄마 같아서 많이 의지하고 있었는데 정말 실망스럽네요. 물론 어머님께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저한테 다 맡기고 싶은 거 이해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저를 꼭 애 낳는 기계 취급하시는 것 같네요. 출산했으니까 인간 취급도 안 해주시는 건가요? 제가 조목조목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더라고요. 늘순하고 웃고 애교 부리던 제 모습만 보다가 정색한 표정을 보니 그럴 수밖에요. 절 만만하게 봤던 어머님이 한 발 물러서더니 횡설수설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혼자 애 낳는 기계 취급했고 인간 취급도 안 했니? 그동안 너 대신 집안일 하느라 안 그래도 아픈 무릎 더 아프게 돼서 너한테 하라고 한 거다. 나는 내가 홀몸이 아니니까 배려해준 건데 너는 시애를 위해서 이런 것도 못하니 시모가 명령조로 말하던 태도를 버리고 아픈 척 연기를 하면서 말했는데요. 저도 지지 않고 똑같이 아픈 척 하면서 얘기했어요. 저도 출산하고 와서 힘들고 아픈데 태어나자마자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럴 거면 조리원 보내주시지 그랬어요. 산후조리원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집에서 돌봐주시겠다서요. 시어머니가 이대로 가다간 며느리 기강을 못 잡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더니 목소리를 높여 제 말에 맞받아치기 시작했어요. 뭐, 이게 하는 짓 좀 봐라. 내가 아주 기가 막힌 태몽을 꿔서 아들 가진 것 같길래 좀 잘해줬더니 시이가 우스운 줄 아네. 이거, 사 정신 차려. 이게 부모가 없어서 집 분수를 모르나 어째쩐지 저만 보면 아들 촬영하더라. 혼인 신고도 했겠다. 시어머니가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는지 절 본격적으로 부려먹으려고 했어요. 때마침 남편이 들어왔길래 바로 소리쳤죠. 오빠, 어머님이 집에서 산후조리 해주겠다고 해서 왔는데 나한테 갑자기 집안일을 시키네. 어머님이 나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갑자기 왜 이러시지? 원래 이런 분 아니었잖아. 오빠가 가운데에서 조리를 좀 해봐. 남편한테 가만히 있지만 말라며 얼른 얘기해보라고 옷자락을 끌어당겼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제 눈치를 보더니 시어머니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제 출산한 사람한테 너무 그러지 마요. 집안일 가르치더라도 나중에 하셔야죠. 지금 하면 어떡해? 전 바로 남편 팔에 팔짱을 끼며 시우한테 이리 말해줬죠. 남편 말이 맞아요. 어머님. 저 얼른 건강 회복해서 어머님한테 집안일 배울게요. 지금 탈 없이 회복해야 나중에 어머님이랑 같이 집안일 반반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시어머니가 남편 앞이라 세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집안일 하라고도 말 못하고 집안일은 며느리가 다 해야 된다는 말을 하려다가 이런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아니, 공장도 그만둔 애가 뭐가 힘들다고 지금 못 배운다는 거니? 아,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계속 궁시렁거리길래 제가 어머님 손을 잡아다가 걸레가 있는 쪽으로 끌어당겨요. 그리고 애교를 부리면서 이야기했죠. 그럼 어머님이 먼저 원 보여주세요. 제가 눈으로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할게요. 걸레는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잘 빨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열이 받았는지 저를 확 밀어내면서 소리쳤어요. 어쭈, 얘 좀 말라지가 집안일 하기 싫다고 시 애미 시키는 거 보소, 아들아. 얘 하는 꼴 봤지? 내가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것도 모르고 나이가 어린 것이 아주 영악하게 군다. 우리가 아주 도둑놈을 집안에 들였어. 남편도 보고 있겠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척했죠. 남편 품에 안겨서 어머님이 무섭다. 갑자기 왜 저러시는 모르겠다고 얻는데요. 저랑 시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남편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언성을 높여요. 엄마, 그니까 나중에 시키라고 했잖아. 왜 얘를 울리고 그래? 우리 와이프 출산하고 와서 몸도 안 좋은데 어휴. 참, 여보.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엄마도 어렸을 때 시집살이를 험하게 했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 남편이 저를 토닥여주면서 위로해주길래 현기증이 나는 척했어요. 얼른 안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워있고 싶다고 하니까 남편이 절 부해주더라고요. 남편 부축을 받으며 안방으로 가면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시호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계획대로 안 돼서 열이 받았는지 씩씩하고 있었죠. 전 그런 어머님을 향해 방긋 웃어줬다. 남편이 절 눕혀놓고 나오니까 시모가 저보고 건방진 것이라며 안방으로 들어오려는 거예요. 남편은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그 와중에게 뇌리에 꽂히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내가 예시대 집안일도 못 가르치니 나 때는 출산하자마자 바로 집안일 배우고 바로 애미 도왔어. 이 말을 듣고 몇 분 동안 누워서 온갖 생각을 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가서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그러면 집안을 알려주세요. 아까 걸레 빨아 오라고 하셨죠. 걸레 빠는 방법부터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시모 손을 잡고 베란다까지 가서는 시모 손에 걸레를 쥐어줬어요. 시모가 내가 빨라고 걸레를 내밀길래 이리 맞받아 쳤어요. 저 지금 걸레 빨면 안 되는 손목 상태예요. 이대로 걸레 비틀고 힘주다가 아이도 못 들게 되면 어쩌려고요? 나중에 제가 다 할 테니. 지금은 어머님이 번 보여주세요. 시어머니가 제 기세에 맞지 못해 물을 틀어 걸레를 쳐달라는 척 별걸 다 시킨다라고 소리치지만 전 웃으면서 넘어가 버렸어요. 이때 어머님 표정이 정말 수치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며느리와의 기싸움에서 졌으니 당연히 분했고 귀하게 자한 딸내미들은 이런 수모를 당하면 어쩔 줄 몰라 했겠지만 전 귀하게 자라지 못했거든요. 예뻐해주고 편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야 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남이었어요. 보통 집안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정신력과 말발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시집살이 시키려고 해도 어차피 시어머니는 제 손바닥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기죽지 않고 시어머니랑 기싸움을 한참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후에도 어머님이 지치지 않고 제 길을 꺾으려고 하셨어요. 갑자기 저를 불러서 화분을 가리키면서 이리 말하더라고요. 예, 와서 화분 풍가이 좀 해봐라. 더 큰 화분으로 옮겨야 잘 자할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해보라니까. 뭐 아직까지 사오조이다 뭐다 핑계될 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손목에 붙어있는 파스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출산 후유증으로 손목이 너무 아파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힘든 일 시키시면 어떡해요? 그런 건 남편 시키셔야죠이 소리를 하면서 안방에 있던 남편을 불렀어요. 저희 남편이 아프다는 제 엄살과 처세에 넘어가서 애를 하루 종일 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모가 눈깔이 확 뒤집히고 하더군요. 집안일 육아는 무조건 여자가, 바깥 일은 무조건 남자가를 외치던 조선시대 사람이 따로 없었어요. 아빠가 애를 돌보고 있었던 것뿐인데 어머님이 음장을 놓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이 일하고 온 건 나 알면서 또 애 돌보라고 시킨 거니? 너 손목 아프다고 한 것도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다. 애도 제대로 안 볼 거면 내가 나가서래. 시호가 이러는데 남편이 없다고 애 돌봐주겠어요? 당연히 저도 육아하고 있는데 절 못 잡아 먹어서 안 달리더라고요. 틈만 나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대청소시키며 위에 서려는 게 다 보여서 제가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저도 오늘 아픈데 어머님한테 청소하고 빨리 배웠잖아요. 요리도 배우고 공부했는데 어머님은 왜 자꾸 그러세요? 제가 그리 미우새하우스 있었거든요. 시모한테 베란다에서 걸레 빨기 한 거 기억하시죠? 가르쳐 달라는 핑계로 그때처럼 부려 먹었던 건데 어머님이 제 말을 듣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시모한테 이리 궁시렁댔고요. 엄마,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 하지만 말고 좀 도와줘. 저 애는 잘 도와줬으면 갑자기 왜 그래? 그런 식으로 시집살이 시키면 부부 사이 안 좋아져. 늘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는데도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시모가 남편 말을 듣고 열이 받았는지 바로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죠. 너 어린 것이랑 결혼하더니 왜 이렇게 변했니? 예전에는 엄마 말만 듣고 엄마 말만 더니 여우 같은 계집애한테 홀라당 넘어가서는 얘도 너무 믿지 마라. 예전에 만나던 안나, 그것처럼 바람 필지도 몰라. 어머님이 안나라는 여자 이야기를 꺼낸 순간 남편이 바로 돌변했나. 앞에서 그 얘기는 왜 하냐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딸아 왜 그래? 예전에 파오는 사람인데 아내가 들으면 오해하잖아.
엄마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아진 거 알아.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나가서 알아서 살 거야? 단칸방에서 살든 고시원에서 살든 여기서 나갈 거라고. 남편도 시모 편을 안 들어주지. 시모가 뜻대로 안 돼서 보냈나 봐요. 귀한 아들이 와이프 편을 들며 시어머니와 등을 지려고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다 못해 부들부들 떨더라. 이젠 저한테 손도 댈까 봐 막장으로 갈 걸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날 저한테 아무 짓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 동안 눈씨를 붉히고요. 집을 나가 버렸는데요. 물론 죄책감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며느리 노예에 취급할 줄만 알고 사람 다룰 줄 모르는 시어머니 죄죠. 이렇게 실컷 나쁜 어머님을 농락해 먹고 살고 있는데 기분이 더러워지는 대화를 듣게 됐어요. 어느 날 밤 제가 자다 물을 마시러 갔는데 안방에서 들어온 이야기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문 슬쩍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더군요. 둘이 제 이름을 말하고 있어서 얼른 귀를 기울였더라면 나한테 따박따박 말대고 하고 아휴 짜증나 죽겠어. 걔는 아들 못 낳았으면 아주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아들 낳아서 내가 봐주고야. 남편은 이 말을 듣고도 허헉 웃으면서 멋쩍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 어머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 편을 안 들어주는 남편 모습이 실망스러웠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 몰래 이런 말까지 하고 있었어요. 내가 걔 기강을 한번 제대로 잡아야겠다. 넌 괜히 걔한테 휘둘리지 말고 그냥 내 편만 들어 알겠어? 이때 남편이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내는 어떻게 그러냐. 그러다가 도망간다고 웅얼거리니 시모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나이 어린 게 대순이. 걔가 집을 해줬어, 차를 해줬어.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데 혼수 하나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온 것도 봐줬구나. 내가 가히 엄마 편을 안 들어. 걔가 나이 어린 게 뭐가 어때서. 예전에는 더 어린 나이에 시집가고 그랬어. 걔가 뭐가 예쁘다고 싸고더라.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 말을 듣고 깨갱하는 거예요. 그 뒤로 어머님이 제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고 하길래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시모가 무슨 일을 벌이든지 간에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끽해봐야 오늘 일처럼 기싸움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가 을 걸지 않았어요. 임신했을 때처럼 집안일도 자기가 다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옆에서 돕고요. 배웠지만 절 갈구는 게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날 밤 들었던 대화가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의아스러웠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날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평소처럼 아기를 안아든 채 식은 밥에 총각김치를 먹고 있었어요. 잘 차려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면 또 애가 자지러지게 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아들을 달래가며 급하게 밥을 먹는데 쾅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라서 현관문 쪽을 바라보니 남편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남편이 씩씩대며 제게 다가오더니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나 몰래 바람 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편이 앞뒤 설명 없이 이러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있는 제 아들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들 울고 있는 거 안 보여? 잠깐만 내려놔도 오해를 두고 내가 밖에 나갔다고. 도대체 내가 무슨 바람을 폈다고 이러는 거야?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제가 어이없어 하는 이유를 하나씩 짚어주고 있는데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더니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 오빠도 알지 않냐? 몇 번이나 따져봐도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먹고 있던 식은 밥과 총각김치를 보여주면서 소리쳤어요. 차라리 진짜로 남자랑 바람나서 호화롭게 살고 있으면 말을 안 해 육아하면서 난 고작 이런 거 먹고 있었어. 오빠만 보면서 사는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낳은 자식이지만 너무 예민해서 우울증이 올 정도인데 적어도 와이프한테는 이러지 말자. 의심이 되면 대화를 해야지. 왜 다짜고짜 와서 화를 내냐고 남편이 제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손 안에 있는 사진을 떡하니 보여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여자랑 남자 모습 찍혀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여자 얼굴이 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면서 설명해
줬는데요. 오빠도 우리 아들 하루 종일 안 와봐줘서 잘 알고 있잖아. 어머님도 매일 나가서 안 돌아오시는데 내가 이 집에서 나가서 바람을 피웠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 아무리 봐도 합성된 사진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닮은 여자 같은데 그런 의심은 안 해봤어. 이런 식으로 이거나 아니다 그렇게 의심되면 여기 시댁빌라 CCTV 확인해보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미 CCTV 확인해봤다는 거예요. 불행히도 CCTV 달 돈이 아까웠던 시댁빌라 주인이 모형을 달아놨대요. 남편이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해줬어요. 사실 당신 만나기 전에 결혼하려던 여자가 있었거든. 그런데 그 여자가 바람 펴서 파혼했어. 결혼하려던 여자가 당신같이 바람 펴서 파혼했다고. 난 당신이 해서 뼈 빠지게 돈 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도 그 여자랑 똑같아. 나 속인 것도 모자라 끝까지 거짓말하고 갑작스럽게 과거 고백을 하면서 올길래 과거는 과거. 왜 제 말은 안 믿어주냐고 따져요. 하지만 남편이 이런 소리로 제 입을 막아버렸죠. 증거 있어? 당신이 이 바람 안 핀 증거 있냐고. 그런데 내가 당신을 의심하는 증거가 확실히 있어요. 우리 엄마가 직접 찍은 이 사진까지 보여주는데 왜 자꾸 거짓말 하는데? 남편은 역시 3년도 안 산 저보다 간악하고 악독한 시어머니를 믿었던 거예요.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도 제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 합성 사진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누가 봐도 제가 외관 남자랑 숙박업소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시어머니 말만 믿고 이러는 게 배신감 느껴져서 고함을 질러댔어요. 내가 아니라잖아. 이거 합성 사진 같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의심해? 지금 시어머니 말만 듣고 이러는 거야? 이럴 거면 시어머니랑 결혼하지. 나랑 왜 결혼했어? 그런데 남편이 제 머리 위로 사진을 우수수 뿌리는 거예요. 어떤 사진은 술집, 어떤 사진은 카페, 어떤 사진은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안 했기에 저만 합성 사진이라는 걸 눈치챘지만 남편은 절 의심하는 눈빛으로 떠보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땀 흘리고 다쳐가면서 돈을 버는 동안 이러고 있었어. 다른 남자들 만나고 있었냐고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어린 애가 뭐하러 38살 먹은 놈한테 시집 보겠냐고. 나 부려먹으려고 시집 온 거래. 힘들게 일도 안 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 받아먹으려고. 남편이 이제 저한테 완전히 돌아선 것 같아서 악에 받쳐서 소리치고 말았어요. 어머님 오시면 물어보자. 어머님도 내가 하루 종일 애를 보고 있는 거 뻔히 아시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시냐고. 바로 그때 시모가 와서 제가 바로 반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사진 좀 보세요. 이거 어머님께서 찍으셨다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 다 알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머님이 맨날 나가시지요.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훌쩍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절 괴롭힐 때마다 제가 남편한테 하는 짓을 그대로 하신 거죠. 어머님이 울면서 뭐라 하신 줄 아시나요? 이 애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애 맡기고 항상 나갔잖아. 내가 우리 손주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맨날 내 아들 앞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남편이 제 눈물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시모 눈물에도 속아 넘어가는데 어찌나 여의 받던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맨날 나가시는 분은 어머님이서 왜 거짓말 하세요? 오빠도 내 말 못 믿겠으면 업체 통해서 합성 사진인지 아닌지 알아보자. 하지만 남편이 제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귀를 닫아버리곤 시어머니를 달라면서 꼭 껴안아 주는 거 있죠? 그리고 제게 이런 말을 해댔어요. 나랑 파혼했던 안나도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그렇게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래. 자기는 결백하다고. 전에 만났던 여자가 바람펴서 파혼했었던 트라우마가 큰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끝까지 의심하면서 나가라고 하길래 제가 윽박 질렀죠. 나는 못 나가. 나 이렇게 억울하게 못 나가. 법정 다 하더라도 억울한 거 다 따질 거야. 그런데 남편이 일이 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법정 싸움을 돋는 있냐?
법정 싸움을 하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여기 내 집이니까 나가. 우리 아들 두고 나가라고. 이렇게 남편이 저를 내쫓고 옷까지 몇 개를 집 밖으로 내던졌어요. 옷까지뿐만 아니라 복수하려고 어떻게든 챙기고 나온 게 있었죠. 도대체 뭘 들고 나왔고요? 바로 남편이 저한테 던진 제 얼굴이 합성된 정체불명의 사진들이야. 그걸 들고 나와서 천만다행이었어요. 전 반드시 남편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독하게 마음을 먹고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화가 나고 억울해서 법정 싸움 하자고 소리치고 나왔지만 지금 당장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공장에서 몇 개월을 일하다가 편을 만나 임신을 해서 돈이 아예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처럼 숙식이 제공되는 빵 공장에 들어가 일을 시작해서 돈을 모았어요. 법정 싸움으로 남편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나서 우리 아들도 데려오려 했어요. 공장은 조금 심했지만 무시하고 제 업무에만 집중했죠. 아들을 생각하며 버티니 버틸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려는데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어요. 바로 그때 제 인사를 무시하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11시를 길렀는데 갑자기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배고프시겠죠? 일하는 내내 꼬르륵 소리 나는 거 다 들었어요. 이거 먹어요. 기계가 고장나서 빵이 이상하게 나오는 바람에 전부 다 폐기해야 되더라고요. 저한테 가져가서 먹어도 된다고 하길래 조금 의심했어요. 절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까 느낌이 쎄하도 그요. 하지만 전에도 이런 불량방지 얻어 먹은 적 있어서 너무 배고픈 나머지 가져가서 먹었어요. 그런데 감독관이 갑자기 저를 보고 다가와서 이렇게 윽박 지르는 거 있죠. 너 이리 와봐. 빵 훔쳐먹은 자식이 너였어. CCTV 사각지대에서 대놓고 도둑질 하더만 너 발 걸렸다. 오늘 경찰서 가서 제대로 단판 지어보자. 전 딱 한 번 가져가서 먹었는데 저 때문에 CCTV 아직 새로 달았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사각지대에서 항상 빵을 훔쳐가는 놈이 있었다며 그 도둑이 저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봤더니 거기 터줏대감 미웠던 아주머니들이 굽신거리면서 비위 맞추지도 않고 젊은 것이 공장일 우습게 보고 기어 들어왔다며 제 뒷담을 했대요. 그 아주머니들 때문에 다른 사람 죄까지 뒤집어 써서 경찰에 체포됐어요. 결국 공장 내에서 벌어진 모든 도난 사건이 저 혼자 벌인 짓이 되어 버려. 경찰 말로는 죄가 꽤 크다고 했어요.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돼서 검찰청까지 가게 됐는데요. 검사방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방을 보니 수사관들이 여러 명 서 있었어요. 감시당하는 기분이라 긴장하며 검사방에 들어갔죠. 제가 자리에 앉자 여검사님이 들어오시고 조사가 시작됐어요. 여사님은 제가 과거에 고아원에서 자랐고 지금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이야기를 쭉 들어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여검사님이 기함을 지르며 저한테 질문 하나를 건더 혹시 왼쪽 허리춤에 세로로 난 갈색 반점이 있으세요? 그 질문을 순간 얼음장처럼 몸이 굳고 말았어요. 제가 왼쪽 허리에 밀크커피 반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여검사님이 오를 하면서 이러는 거 있죠. 내 조카다. 내 하다라.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거니? 그것도 모자라 여검사님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허리를 좀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저 옷을 들어올려서 보여드리니 여검사님이 왼쪽 허리에 있던 밀크 커피 반점을 확인하셨나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친이모 같다. 나한테 딸처럼 아끼던 조카딸이 있었거든. 우리 언니가 조카를 낳고 세상을 떠났는데 할머니께서 충격적인 일을 벌이셨어요. 이모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이모가 하는 말을 쭉 들어보곤 소름이 끼치고 말았어요. 제 친아빠의 엄마인 친할머니가 엄마가 죽자마자 저를 고아원에 맡겼네요. 그리고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아들이라 할머니가 계속 키웠다는 거예요. 진짜로 친이모가 맞냐고 우연의 일치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모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니야, 반만 똑같은 게 아니라 내 조카랑 이름도 똑같아. 반점도 이모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언니가 숨을 거뒀을 때 너를 안고 있었거든.
그때 언니 손가락이 향하던 고딘의 반점이 있던 곳이라서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 하기에 저도 고아원 원장님으로서 이야기인데 입영된 적도 없어서 이름을 바꾸지 않았대요. 제가 고아원에 맡겨져 있던 당시의 이름은 태어났을 때 그대로 쓰고 있었고 굳이 개명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니 이모가 저보고 조카가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모는 오빠랑 아빠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친자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너무 얼떨떨했죠. 이러려고 제가 누명을 쓰고 이곳까지 왔나 싶었는데요. 이모가 친자 검사는 간단한 거니 잠시만 받아보자고 끝까지 설득하려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소연하듯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자랐고 결혼 후 어떤 수모를 당하고 쫓겨났는지 전부 다 이야기해 버렸네요. 이모가 그 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요. 고생했다며 저를 꼭 안아줬고요. 그리고 조사실 밖으로 나와 보니 수사관뿐만 아니라 경찰청 전 직원이 우리 검사실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드라마처럼 우리 얘기를 듣고 있다가 너무 슬퍼서 오열하고 했었던 거죠. 전 이 순간이 너무 꿈 같아서 믿기지 않았어요. 꿈이라면 깨지 않길 바랐는데 다행히 꿈이 아니었네요. 이모 집에서 지내면서 친자 검사를 진행해 보게 됐거든요. 이모 말대로 친자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머리카락 같은 샘플만 넘기면 하루 정도 만에 유선 통보가 오고 2에서 3일 내에 서류가 넘어오더라고요. 아빠와 오빠 걸로 친자 검사해본 결과 제가 친자일 확률이 99.97% 나와 버렸어요. 이모는 그 결과서를 보곤 제게 너무나도 기쁜 제안을 해주셨죠. 우리 조카인 게 확실해진 김에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집으로 입양 와서 그냥 내 딸 할래? 이모는 나이 먹도록 시집도 안 가서 너랑 단둘이 살 수 있는 데네. 생각은 어떠니? 이모 말로는 먼저 떠난 언니인 제 친엄마를 대신해 저를 딸로 입양하고 싶대요. 게다가 이미 친아빠라는 사람은 새 살림 차려 잘 살고 있고 친오빠는 저에 대해 애착은 없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진심으로 예뻐했던 이모가 저를 책임지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시켜주고 싶다며 원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봤어요. 저는 물질적인 건 바라지 않아요. 제 두명을 벗기고 싶고 저를 상관 취급해 내쫓은 걸 복수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요. 이모가 제 부탁을 들어준다고 해서 이모한테 남편이 절 상관이라고 의심했던 그 합성 사진을 보여줬어요. 만날 때 제 사정을 전부 다 들었던 이모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알고 있었죠. 이모가 그 사진을 가져가서 저 대신 조사해준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그 뒤로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몇 주 뒤 이모가 사진 감정 결과서가 나왔다고 건네주면서 기가 막힌 말들을 해줬어요. 내 말을 쭉 들어보니까 그 노인네가 합성 사진을 만든 것 같아서 조사를 해봤거든. 내 예상이 맞더라. 합성해준 업체 찾아서 입증받았어. 증거가 충분해서 고소하면 충분히 승수수 있을 거야? 이모 말을 듣고 시댁으로 같이 가질 수 있냐고 물어봤죠. 이모가 당연히 된다고 하길래 이모가 준 증거를 받아들고 바로 차 타고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주차장에 들어서자 이모가 차를 세워놓고 간다고 하길래 제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어요. 시댁이 있는 층에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을 눌렀더니 시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머님 얼굴에 사진 감정 결과서 복사본을 뿌리면서 윽박 질렀어요. 이거 어머님이 조작하다서요. 제가 부모 없고 연구자 한 명 없어서 우스우셨고 그래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러신 거 아니에요? 시모가 결과서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어요. 때마침 놀란 남편도 달려와서 아들을 안아 채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이렇게 설명해줬죠. 어머님 덕분에 맨몸으로 쫓겨나서 공장에서 돈 벌다가 경찰서까지 끌려갔거든요. 억울하게 도둑놈 취급받다가 이모를 만났어요. 우리 이모 검사해요. 못 믿으시겠으면 믿겨지시겠다는 가오면 말했어요. 여보, 안 그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합성 사진이더라. 당신 만나러 가서 내가 용서 빌려고 했어. 그런데 엄마가 가지 말라고 맞기도 하고 용기도 안 나더라고. 당신이 이혼하자고 할까 봐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라. 남편이 싹싹 빌면서 제 다리에 매달리기 힘껏 어주며 이야기해줬어요. 이제 와서 내가 미쳤어. 당신을 용서해주게. 당신보다 한참 어린 애를 그렇게 내쫓고 싶었어. 당신도 내가 부모 없고 나이 어려서 만만했지. 그래, 이참에 이혼하자.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아내는 생각도 안 해주고 엄마만 아는 남자는 필요 없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락빼앗으면 해버렸죠. 그리고 우리 아들도 데려갈 거야? 당신이 구하든 말든가 알아서 해. 나도 부모라서 못 배워서 갈걸. 양육권도 이모 도움받아서 어떻게든 내가 가져올 거니까. 우리 아들 데려갈 생각하지 마. 여기서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로 제 역사를 잡고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버릇 없는 것이 어디가? 우리 손자를 데려가려고 해. 이건 와 안면 물도 없을 줄 알아. 시어머니가 욕을 하면서 아들을 빼앗아 들려고 하던 그때 엘리베이터가 띵소리와 함께 도착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 정장을 입은 이모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왔어요. 이모는 일부러 어머님 길을 죽이려고 경찰청 신분증까지 목에 걸고 왔고요. 이모의 의도대로 시모가 검사 신분증을 보고 놀라서 이모의 정치를 물어봤어요. 네, 누구세요? 설마 진짜 며느리 이모님 진짜로 검사님이세요?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는 이모가 오아한 말투로 이야기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검찰청에서 일하는 검사입니다. 우리 조카 딸 되찾아서 얼마 전에 저희 쪽 호적에 올렸으니 법적으로도 제가 친모가 됐고요. 이러면서 검사라고 적힌 명함까지 건네줬죠. 어머님이 그걸 보고 나서야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였어요. 1분여 뒤에는 시어머니가 벌벌 떨면서 이모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저 겁주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잠깐 미쳐서 며느리한테 몫을 짓을 했어요. 자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귀한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다 저지른 짓입니다. 한 번만 선처 베풀어 주세요. 몇 번이고 넙죽넙죽 엎드리니 이번엔 제 다리를 붙잡고 이러는 거예요. 며느라기, 한 번만 용서해 다오.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이런 치매에 걸렸는지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내가 용서 안 해주면 우리 아들 인생 망가진다. 우리 돈 없어. 제발 며느라, 내가 그동안 잘해준 게 있잖니? 어머님이 그러면서 엉엉 우는데 남편도 무릎으로 기어와서는 저한테 매달리며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의심해서 미안해, 여보. 내가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이런 식으로 시호랑 남편이 싹싹 빌길 절대 용서해주지 않고 소리쳤죠. 더러우니까 떨어지세요. 어디 만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면 지금 바로 고소할 거예요. 제가 이리 말하니 시어머니와 편히 갑자기 불빛을 만난 바퀴벌레처럼 날 싹 피하더군요. 전 그 길로 고소장 날아올 테니 기대하라며 이모와 함께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진짜로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모한테 모욕죄와 증거위조로 인한 명예훼손죄까지 모조리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최근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소송에서 저가 승소하게 됐네요.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주게 된 거죠. 승소해서 정말 뿌듯한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모든 법정 싸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엄마 납골당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엄마 납골당을 보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진 속 엄마가 우는 저를 보고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덕분에 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해줬어요. 젊은 나이에 웬만한 일은 다 겪어서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래보다 늦은 나이에 입시 준비도 하게 됐어요. 이모 아니, 이젠 엄마죠. 엄마의 권유대로 학원을 다니며 1년 만에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다 엄마가 아들을 돌봐줄 사람을 따로 구해주고 돈도 주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공장 일도 그렇고 시집살이도 그렇고 어떻게 그 힘든 걸 견디나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제 사연을 떠올려 주세요. 가족도 집도 차도 돈도 없는 제가 한 번에 결혼 생활을 실패하고 이렇게 정착하게 됐잖아요. 여러분도 곧 저처럼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거친 흙에 식물이 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앞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